잘난 척하느냐고 올렸냐? 맞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상황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같은 흐름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 배당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난주 잘 더듬어 보세요.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의 역할과 배터의 역할은 정확하게 구분 지어야 된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지만 배터로서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거기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예상 방송할 때 마지막에 하는 얘기 뭡니까?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까 형님들께서는 형님들 잘하는 거 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배당에 배팅에 대한 부분도 있는 데다가 현장에서의 분위기에 따른 적응이죠. 이런 부분 자체들을 잘 현장에서 컨트롤하고 배팅을 해서 돈까지 만들어내는 게 저와 형님들의 어찌 보면 합동 같이 가는 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원픽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팅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상황이 변하면은 항상 현실에서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원픽 경주 첫 번째 이야기는 배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돼지퍼벅 경주는 일요일마 6경주입니다. 자, 일요일마 6경주 혼전이에요. 혼전인데 마지막 배당판은 혼전이 아니었죠. 하지만 종합지 인기도상으로 혼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기도는 블루레몬, JS, 카우보이 이 세 마필이 딱 요렇게 팔렸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마지막 배당판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 블루레몬. 원래 종합지상으로는 8번마하고 9번마가 거의 같이 팔리는 마필이었거든요. 이 8번마 같은 경우도 최근 연투를 치고 있고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의 성적을 바탕으로 종합지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팔렸던 마필이었는데 막상 3분전, 2분전 막바지 돈 딱 실릴 때 보니까 정리 끝났다. 블루레몬. 이 마필을 축으로 쫙 단승식 1.7배, 연승식 1.2배.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세네파우라든가, 바깥쪽에 킹 아너라든가, 카우보이, 이렇게 팔렸는데, 대체로 보면 두 마필 중심으로 팔렸던 경주가 이런 경주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초이스한 마필은 서울경마 6경주, 현장 전략, 이전에 축마 잡고 땅을 쳤던 7번 말을 한 번 더, 뭡니까? 와일드삭스. 지난번에 인기도 꼴찌말이었죠.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축으로 공략했던 마필이었어요. 그 당시에. 편성, 중급 이하, 강도 약, 주공, 74, 글로벌 파워. 받치기, 69템. 제 막권에는 팔이 없습니다. 이 마필은 당일날 컨디션도 안 좋았지만 사이즈 자체가 떨어지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제외 상태에서 6번, 9번, 10번.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어제 이 경주를 끝났는데 경주가 끝나고 나서 몇 분께서 자기가 산 막권들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참 재밌는 막권들이 있더라고요. 자, 7번 와일드삭스. 배당판 좀 볼까요? 7번 와일드삭스는 인기도 바닥이죠. 연승식 기준으로만 4배가 나왔습니다. 1번, 2번 제외하고는 인기도 꼴찌라고 볼 수 있었던 마필이 와일드삭스였습니다. 자, 배당 볼까요? 7번만 놓고 최하 배당이 대가리죠. 15.7배당. 나머지는 뭡니까? 40배, 40배, 80배, 200배, 90배, 150배, 800배입니다. 이 정도 배당판이면은 이거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완전히 꽃배당만.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꽃배당만하고. 별이에요, 별. 이 정도면은 돈을 만들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필을 놓고 제가 아까 드렸던 막권 조합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들어야 되느냐. 자, 주력 막권이 94.1배였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업자로서 보내드리는 마번은 배팅 마번이 아니에요. 마필의 능력평가입니다. 능력평가를 가지고 드렸던 막권을 갖고 최종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배당판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건 누구의 몫이다? 배터의 몫입니다. 제가 모든 답은 배당판에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마필 능력평가를 끝내놓고 이 레이스에서 어떤 배팅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만드느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숨겨진 정보라든가 소스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굳이 돈 주고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다 있다. 배당판이 다 있어요. 자, 생각해보시면 8번, 9번이 같이 팔렸어요. 종합지 상으로는. 그러면 이런 배당이 나오면 안 되죠. 4.3배, 3.9배가 나왔으면 이 배당은 몇 배가 나와야 되느냐? 이 배당은 최소한 7배 나와야 돼요. 왜? 종합지 상으로는. 근데 안 팔렸죠. 그리고 6번마 같은 경우도 선행마였어요. 선행마인데 얘도 안 팔렸습니다. 이게 팔렸다고 하더라도 여기 막권을 보면 아예 안 팔린 거예요. 마지막에 2분 딱 남겨놓고 이 모든 배당판이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판을 보면 답이 뭐가 있어요? 제가 배당판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이 그 배당판 보는 법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기도와 능력치 반에서 팔려나가는 돈의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막권들을 보고 딱
딱 떠오르는 건 뭡니까? 분명히 종합상으로는 8, 9가 거의 동일하게 팔려야 되는데 지금 배당판으로는 뭐예요? 딱 그려지는 그림이. 아, 8은 없구나. 8이 여기서 가는 경주였으면은 이 막권이 11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배당판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승식 기준 대가리는 9구나. 얼추 그림이 나오는 거야. 배당판에서, 돈의 흐름에서. 근데 우리의 머리가 뭡니까? 7이야. 그렇죠? 자, 7 놓고 막권은 삽니다. 15배, 80배, 90배, 40배가 있어.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순진하게 장서희가 90배 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때릴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죠. 나머지는 바칠 거야.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7이라는 마피를 억지로 잡았어. 힘들게 잡았어. 굳이 뭐 정보를 받지 못했던 아니면은 내가 겐토를 잡던 어떤 방식이든 7을 머리로 잡았어. 10만 원이 있어. 자, 이걸로 막고는 사는데 이걸 맞췄어. 근데 배당이 눈에 들어와. 그래서 이거는 2만 원만 샀어. 물론 2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왜? 30만 원이니까. 그렇죠? 10만 원 들어서 3배를 불리는 거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대신에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대형 사고가 난다. 근데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15배짜리에다가 2만 원 사면 30만 원이죠. 7번마 와일드삭스 연승시 4배입니다. 10만 원 단통 사면 뭐가 됩니까? 40만 원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막권 사시는 분들, 여기다 때리시는 분들 없어요. 이런 거 봅니다. 네, 봐요. 무조건 보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정말 배팅을 알고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을 볼 줄 알면은 어떤 식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 여기다 때려라? 그게 아니죠. 이게 들어오던 돈이 되게끔 배팅을 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돈 받고 정보를 받았는데 7 놓고 7, 4가 주력이야. 7 놓고 나머지는 받치기야. 뭐 6, 9, 10 받치기야. 자, 막권 이렇게 왔으니까 똑같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배팅이 어떤 배팅? 아바타 배팅. 그러면 이 막권에서 취할 수 있는 건 뭐다? 7이다. 7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제 역할은 7을 머리로 잡고 8을 지웠다. 이 역할로 제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8이 지워진 상태에서 7을 놓고 막권을 샀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드느냐, 얼마나 불려낼 수 있느냐, 이거 누구의 몫이죠? 저의 몫입니까? 물론 난 돈 주고 너한테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너의 몫이야 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7을 잡아내고 8을 지우고 7, 9에 때려서 승부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다 배팅합니다. 힘들게 예상가 안 해. 역할이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마번이 언제 날아갑니까? 보통 10분 전. 전 조금 늦게 날리는 편이에요. 7분 전 날아가요. 근데 배팅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야. 보통 실질적으로 돈이 실리는 건 언제부터 돈이 실립니까? 마감 5분 전. 일단 여기서 기본적인 70%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30%가 어디에 들어간다? 2분 전에 들어갑니다. 5분 전까지의 배당판은 물음표만 가득한 배당판입니다. 실질적으로 배당판에서 추이를 딱 보이는 건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5분 전부터 보여요. 만약에 내가 마번을 3분 전에 보낸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여기서 7구 단통입니다. 7구 잡고 여기다가 3복을 받칩니다. 내가 3분 전에 마번을 이 배당판까지 다 보고 마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내 막권은 뭐냐? 7구 단통에다가 7 놓고 이 막권들이 있잖아. 4번, 뭐 6번, 9번, 뭐 10번 이런 것들 있죠? 밑에다 3복으로 받칩니다. 왜? 배당판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 나는 7을 잡았어. 대가리 잡았단 말이야. 9의 배당판을 딱 보세요. 떠 있잖아. 누가 봐도 떠 있잖아.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사실은 같이 경마하시는 분들한테 배당판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잘 모르시면 내 옆에서 경마를 해라. 배당판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옆에서 응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배당판을 읽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맞습니다. 배당판을 보면 가는 말도 물론 보이죠. 이것처럼 가는 말이 보여요. 반대로 어떤 말이 보입니까? 배당판을 보면 없는 말이 보입니다. 다시 얘기했잖아요. 이 배당판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없다? 이게 없다? 아니죠? 이게 없다. 분명히 종합지상으로는 이게 대길이야. 그것도 같이 팔리는 대길이야. 근데 뭐가 대길이 팔렸다? 구텐이 대길이 팔렸다. 물론 취임마가 일요일날 득세를 했기 때문에 취임료기 전 10번마가 팔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자, 근데 처음부터 이게 팔렸습니까? 맞아요. 처음부터 팔렸어. 처음부터. 이상하잖아, 배당판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을 머리로 잡았어. 마번을 보냈어요. 이거는 8분 전, 10분 전에 보내는 마번이에요. 이 마번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드느냐는 누구의 몫이다? 마감 2분 전, 3분 전까지 최종적으로 돈의 흐름을 판단해서 배팅을 할 수 있는 배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종이막권. 종이막권.
무조건 자제해라. 왜? 종이 막권을 사게 되면은 2분 전, 3분 전에는 앞에서 긁어대기 바빠.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핸드폰, 마이카드로 막권을 사게 되면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 앞으로 이런 경주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아까 경마 쫄지마 시간에서 당분간 조판 경마가 계속된다고 얘기를 했죠. 앞으로 CC인 기수라든가 헤리카신 기수라든가 지금의 전체적인 과천벌의 과천 두수라든가 전체 포지션의 움직임을 보면 빤히 보여요. 물론 전체 경주들이 조판으로 갈 수는 없어요. 특정 경주에 조판 경주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류의 경주죠. 이런 류의 경주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서 돈을 만들어낼 것이냐. 기억 잘 하시기 바라요. 제가 굳이 월요일날 원픽 경주에서 이 얘기를 꺼내드린 게 한 번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많으신 분들께서 막권을 받게 되면은 똑같이 산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저거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기만의 스타일로 경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고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 없이 수없이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는 앉아서 떠들기만 했고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번 열어드린 겁니다. 단순히 배당파에서 블루레몬이 존나게 팔리니까 이게 대가리,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이란 돈이 있어. 원래 8한테 5억 들어가고 9한테 5억이 들어가야 돼. 종합지 상으로는. 근데 지금 인기도가 뭡니까? 10억이란 돈에서 9회에 한 8억이 들어가고 8한테 2가 들어갔어. 종합지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 전에 인기도와 상관이 없이 돈지 들어갔다는 거잖아. 종합지에 올대가리란 마필 있죠. 천대가리. 모든 업자들이 다 대가리라고 하고 모든 예상지에 다 대가리 잡혀 있어. 그 마필이 1.1배 팔렸어. 아, 가나보다. 이건 아니야. 이건 잡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배당판 못 보시는 분들이 항상 배당판 보면서 1.7배, 1.6배 가나보다. 이 말의 사전 인기도, 이 말의 능력, 그리고 예측되는 인기도 하에서 이 아필에게 이 영주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이걸 계산해 보면 답이 딱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최종적으로 막권 선택. 7을 잡았으면 최종 막권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7, 4가 들어올 수도 있어. 끝나고 후회할 수도 있어. 확률 게임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4를 왜 쳐냈습니까? 글로벌 파워 어떤 말 필요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지만 이거 3전 4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거 3군에서 강끝말입니다. 강끝말 3군에서 원래 지금 대상만 안 나가다 뿐이지 대상끝말 필다가 뛰던 말이야. 최근에 부담 중량 그리고 조교식 패턴이 약간 무너지면서 실망과 함께 이렇게까지 밀려있는 거지. 예전 생각해보면 이 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 말이 처음에 훨씬 더 잘 나갔단 말인데 근데 그 말이 이만큼 안 팔려. 하나는 94배고 하나는 15배야.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가끔 가다가 본장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야, 저거 능력마필인데 왜 안 팔리지? 종합지에서 분명히 잡혀있는데 왜 안 팔리지? 왜 이렇게 배당이 좋지?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권 사보세요. 왜 안 팔리는지 경주에서 보여줄 거니까. 윗발만 하지 마! 출발했습니다. 대놓고 하는 광고입니다. 길지 않으니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경주전 배팅 브리핑 시작하죠. 직전 3경주 4번마 비세카가 바닥에서 왔어요. 그러면 경주는 바뀌었다. 답이 나왔죠. 7번 강철력은 3착으로 올라왔지만 직선에서 임팩트 구간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외곽에서 뜨는 경주. 강철력은 세게 봐도 된다. 외주로 코스에서 움직여주는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7번 강철력을 이번 레이스 강력한 책마로. 별거 없잖아 이제. 섰는데 승원아 그래 승원이야. 이게 늘어지면 승원이야. 그렇지 승원. 경주 무조건 늘어지는 경기 하나 이거. 그럼 승원이지. 멋있었어. 그렇지. 좋아. 두 번째 얘기 좀 할게요. 토경마 4경주. 자, 토경마 4경주를 얘기하기 전에 토경마 3경주 결과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자, 토경마 3경주 결과부터 볼게요. 토경마 3경주 배당 나왔어요. 비세카가 대가리가 왔습니다. 로얄 베스트가 2착으로 왔어. 근데 배당이 생각보다 꽤 좋았죠. 이 레이스에 저희 대가리는 뭐였습니까? 엘리트 로얄이었어. 생각나요. 끝났다 했어. 솔직히 이건 안 봤거든. 끝났다 했어. 마지막에 다 따이더라고. 비세카가 왜 안 팔렸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세카 좀 볼까요? 비세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연투를 쳤던 마필이에요. 지금 기록은 안 나오는데 연투를 쳤던 마필이에요. 1착, 2착. 그리고 나서 계속 팔렸어. 근데 걸음이 안 나오고 있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담 중량. 가장 큰 게 부담 중량이죠. 부담 중량이 늘면서 걸음 자체가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 얘는 똥추임 마필이구나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 1200에 나왔어. 당연히 안 팔립니다. 설마 이 마필이 들어오겠어? 라는 생각에 저평가받은 마필이 비세카예요. 자, 근데 이 마필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배당도 살벌하게 아름다운 배당으로. 22배. 로얄 베스트는 선행마예요. 선행 안 나갔어요. 엘리트 로얄이 선행을 갔습니다. 당연히 뒤에 있었죠. 어떻게 왔어요? 대가리 왔어. 이 착도 아니야. 대가리 왔어. 자, 그러면 이 경주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죠?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 주로가 바뀌었구나. 장석이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주로가 바뀌기 시작을 했구나. 예측 가능한 거죠. 저는 솔직히 예측은 했지만 설마 바뀌었겠어 라는 생각에 자신있게 빅카타를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레이스를 딱 봤는데 바뀌었어. 왜? 1200에서 얘가 왔어. 중요한 건 경합이 있었어? 없었어? 얘 편하게 왔어, 엘리트로야. 나 먹은 줄 알았어. 얘가 둘 다 땄어. 자, 그러면 이 레이스, 야, 내가 못 맞췄구나. 내가 족밥이구나. 이러고 끝나야 돼요? 이 다음 경주가 몇 경주입니까? 4경주죠. 4경주 마번 좀 보내주세요. 토경마 4경주. 현장 전략. 똘똘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라 결국 힘 좋은 마필의 주목. 7은 조교빨에 겨울 시즌 2번 물렸다가 당했는데 기수가 교체됐네요. 그렇다면 재밌죠. 단순하게 얘기를 했지만, 자, 7번마가 뭡니까? 강철여걸입니다. 저는 원래 이 마필이 대가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3경주의 경주를 보고 딱 알았어. 그러면 이 마필이 어떤 마필입니까? 강철여걸이. 제가 문자에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어. 한계가 있으니까. 강철여걸은 전형적으로 외곽 타는 마필이에요. 전형적으로 외곽 취입하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최근의 행보를 볼까요? 제가 최근에 강철여걸에 대해서 조교빨 때문에 몇 번 쳐내었던 마필이에요. 잘 보세요. 이때 1300m. 이때부터 조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세게 봤습니다. 저는 이게 대가리였어요. 인기도 8위. 어떻게 왔어요? 얘는 보면 매 경주 뛰는 게 똑같아요. 늦바랍니다. 외곽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닥에서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뗍니다. 상대 약하지 않았어요. 벨로테로, 히어로 약하지 않았거든요. 바닥에서 이만큼 왔어. 그래서 그 다음 경주 존나게 세게 봤어요. 한 번 더 때렸어. 대가리였어. 이때도 대가리였습니다. 3차. 3차. 똑같이 바닥에서 외곽 취입을 왔어. 직전 경주. 1200 승군전이죠. 경주가 어떤 경주였어요? 경주가 완전히 빠른 경주였어. 근데도 꾸역꾸역 올라와서 또 착순을 댔어. 전개는 똑같아. 자, 마필의 능력은 일관성 어디서 본다? 마지막 GF 타임. 항상 일관성 있다. 그리고 특징, 얘의 강점은 경주로가 이렇게 있죠. 직선 구간이 이렇게 있죠. 항상 여기서 취입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설명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외곽 취입하는 마필이라고. 경주로가 빨라지면서 내측이 4.8에서 4.7, 바깥쪽이 5.2에서 5.3 정도가 빠를 거다. 내측이 무거워질 거다. 토요일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일요일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이렇게 뛰는 말이야. 누가 탔습니까? 김정준? 아니죠. 김정준 아니죠. 유승환이죠. 유승환이죠. 유승환. 자, 예전부터 얘기했죠. 대한민국에서 취임막 이승에 3대 에이스가 있다. 누구? 김동수, 유승환, 조제로. 얘네들은 아주 특화된 애들이에요. 취임막 이승이 아주 특화된 애들이야. 근데 이 말에 누가 탔다? 유승환. 상대 보세요. 약해요. 선행마들이 다 약한 경주야. 애플킨, 그린 비바체. 아까 3경주에서 그렇게 편하게 선행 갔던 말도 마지막에 따였어.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4를 7을 세게 본 겁니다. 잘난 척 하느냐고 올렸나? 아, 맞습니다. 잘난 척 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상황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다음 주도 이번 주와 같은 흐름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 배당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난주 잘 더듬어 보세요. 지난주에 배당이 나왔던 경제 특징이 뭡니까? 인기마들이 부러진 거죠. 그 인기마들이 어떤 인기마들이었어요? 주로가 빨랐던 4월, 3월. 이때 연투 쳤던 선행마들이야. 따당 왔던 선행마들이야. 얘도 어떻게 됐어요? 단어가 떨어지고 있어. 반대로 사고 치는 추임마다 어떤 마들이 사고 칩니까? 이때 헤맸던 말들. 얘네들이 사고를 치고 있어. 이번 주가 달라질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출마표가 뜨고 전적표를 보다 보면 그것 뻔히 알면서도 최근의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쩔 수 없어요. 경마라는 게. 지난 경제 3착으로 왔지. 지난 경제 5착으로 왔지. 지난 경제 대가리 왔지. 이거 갖고 산다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한국 경마는 경주로 자체 외적 변화죠. 외적 변화가 실전, 경주력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 굉장히 많이 준다. 부산보다 높다? 안 높다? 굉장히 높다. 부산은 직선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가 빠르고 물론 영향이 있긴 하죠. 하지만 서울보단 덜해. 근데 서울은 경주로 영향에 따라서 경주력 편차가 한 달 만에 5마신, 8마신 차가 나는 게 지금의 과천경마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경주를 끄집어냈냐. 이번 주에 출마표가 쓸려 뜹니다. 내일 모레예요. 출마표 뜨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전정난을 보게 되겠죠. 현장 가서 예상지 사서 마법 보고 나름대로 추려낼 때 첫 번째 머릿속에 들어온 게 뭡니까? 직전 경주 매착을 했느냐. 그걸 바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매착을 했느냐. 근데 그거 보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금화필들이 입상이 언제 나왔느냐. 3월, 4월에 나왔다? 물음표 남겨야죠. 선행으로 나왔다? 무조건 꺾어야죠. 존나게 팔려 근데. 그건 빼는 거예요. 이런 게 잘라져야 배당만 놓고 잡는 거야. 제가 토요일 날 사실은 분명히 주론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몇 가지 있었어. 근데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던 대로 했어. 그리고 일요일 날 딱 경주 들어가면서 상반날을 딱 했어. 아, 주로 완전히 바뀌었다. 제가 1경주부터 대끼리 불렀죠. 왜 불렀겠어요?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론을 보고 들어갔어요. 완벽하게. 자, 일요일 날 결과 좀 볼까요? 경주 결과. 자, 1경주 장비대원 컴플리트. 자, 2경주 뭐 들어왔습니까? 불린하고 토우마켓. 토우마켓도 똑같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3경주 우승 콩코드 더스알 파이터. 4경주 용암마랭거 최사. 제가 현장에서 이거 찬스벳이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탐나체가 조심하라 그랬죠.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이마필이 최근에 패대기 치고 있는데 마필 조시는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마필 패대기 친 경주가 언제예요? 3월과 4월이야. 내가 당일날 뭐라 그랬어요? 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4고는 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잡은 거예요. 5경주. 성훈쿠라가 내가 왜 머리 잡았겠습니까? 취임하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취임하니까. 취임하니까 잡은 거야. 취임하니까. 근데 난 여기에 때렸어. 제이모션에. 글라디우스를 바쳤어. 왜 그랬을까? 나는 얘가 나갔잖아, 선행을. 따라갈 줄 알았어. 왜냐? 이 레이스는 성훈쿠라로 봤기 때문에 선행마가 죽는 게임이거든. 아, 근데 우리 박태동 선수께서 굉장히 영리하게 타시더라고. 얘 보내놓고 타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6경주. 아까 얘기했잖아. 와일드삭스.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판이 바뀌었어. 자, 정리 좀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주 출마표 내일 모레 뜹니다. 그리고 형님들 머릿속에, 배팅 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인기마로, 능력마로 분류되는 마필들은 어떤 마필? 최근 2달, 석 달 동안 보여준 능력을 바탕으로 잡고 나오는 마필들. 하지만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로가 급격하게 빨라졌다고 얘기했죠. 2월 말부터 5월 첫째 주까지였어요. 주로가 바뀐 건 언제부터입니까? 지난주. 더 정확하게 하면 지난주 일요일부터 주로가 바뀌기 시작했어. 약간의 비가 온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흐름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경주로, 무거운 경주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상적인 경주로 해서 마필의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들어가면 이번 주도 충분히 재미있는 경마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실은 어떤 특정 경주에 특정 포인트를 가지고 공략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경마, 이번 당장 또 경마를 할 거잖아. 여기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배당판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경주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주로는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업자들 중에서 경주로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저예요. 왜?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주로는 경주로의 경주마들의 경주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주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고 그리고 배팅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무거워지고 약간은 정상적으로 바깥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이런 경주로에서는 누가 잘 탄다? 말 잘 타는 새끼들이 잘 탄다. 카시마, 네가 뭐 사고 칠 것 같아. 땀.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대놓고 하는 광고입니다. 길지 않으니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식경전자 배팅 브리핑 시작하죠. 아주 조심한 마필이잖아요. 6번 쾌양이라는 마필인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헤리카 신기수가 토요경마 1경주에 인기만 타서 어떻게 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탔어요. 그게 50점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틀간 뭐 한 게 없어. 지금 흐름상 여기선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장 컨디션 전혀 이상 없고요. 동체가 긴 마필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기수가 많지 않고 53kg의 부담 중량, 그리고 상대 마들의 전적 자체들이 약간 좀 기복을 탈 수 있는 마필들. 그렇다면은 6번 마 쾌양이 이번 경주의 가장 핵심 역배당 마필로. 자, 뭐하냐? 자, 카시마 뭐하냐? 자, 카시마 그렇지. 헤리카시 그렇지. 이거 딱 사고 친 경주더라. 그래. 결국 역전을 야, 헤리카시 무서운 놈이다. 와, 양아치 씨. 이 친구 센스 있네.